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일본입니다. 자, 오늘 5월 15일입니다. 속과 신일입니다. 연휴를 쉬는 하루, 대부분 쉬는 하루이실 텐데요.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가 남아있죠. 이제 한국 시각으로 16일 새벽, 아, 미국의 CPI 발표가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일단 PPR 발표에서는 뭐 어쨌든가 조금 뭐 좀 약간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오늘 좀 사상 또 최고치까지 가는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노동부는 PPI 4월달 발표를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것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3% 상승을 웃도는 수치라고 봤습니다. 일단 PPI는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PPI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제조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나 2차전지나 미국은 서비스 국가예요. 서비스업의 나라예요. 금융이 나라지. 제조업 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어떤 리쇼어링 정책 또는 니오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자 물가지 수는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좀 둔화한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 좀, 위기는 넘어갔다. 위기는 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가가 어쨌든 80달러 밑으로 하회를 하기 때문에 5월달에 CPI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어쨌든 4월달부터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4월달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5월달 수치가 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어떤 그 상승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뒤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흐름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의 그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간적인 과정으로 집계가 딱 되는, 즉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이터 설문에서도 3월 3.5, 4월 3.4 쪽으로 둔화되는 어떤, 그러니까 크게 내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유가가 4월 달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뭐 CPI가 확 내려갈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더 시장은 다시 한번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5월 지수 자체가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5월 달에 CPI는 확실히 4월 달보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높기 때문에 일시적인 흔들림을 딛고 다시 한번 5월 말, 요 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임대료와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고 휘발유 자동차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연준이 그 요구하는 그 안정세,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준치에 부합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4월 달에도 원유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조금 뭐 CPI 자체가 그렇게까지 낮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늘 밤 내일 새벽을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는 또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HAB 신약이 이게 되겠죠. 일단 뭐 한국 시각으로 5월 17일 새벽으로 발표가 FDA 승인 발표가 날 것으로 보는데 또 약간 딜레이가 있다고 해서 5월 17일 한국 시각으로 오후에 이제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은 조금 더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일과 모레 HLB 주가는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단기 하락 나올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8만 원대까지도 8만 5천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겁먹지 마시고 매수하는 건 전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 기업의 FDA 승인 자체가 안 되기는 정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제가 FDA 담당 관계자들과 HAB 담당자들과 친한 어떤 친분의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여태까지 흘러가고 있던 흐름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결코 부정적인 의견은 없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승인에 대한 측면을 가져가야 되고, 대신에 그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차라리 승인되기 전에 꺼져준다면, 하락해준다면, 오히려 승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적용증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에 또 국제적인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제휴 가능성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앞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밤 4새벽에 CPI 발표, 내일 또 FDA 승인, 이런 이슈. 그리고 이 FDA 승인이라는 이슈는 H1B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FDA 발 신약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의 한 획을 긋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아이티어제약이나 삼천장제약이나 한화바이오파마, 일각캔바이오 등등 세이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에 대한 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제약과에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인정하는 그런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한 어떤 제휴 가능성, 기술 수출, 공동 임상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FDA 승인 이게 중요하고 HLB뿐만 아니라 HB를 포함한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 기업들의 큰 어떤 제약바이오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획기적인 프리미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빅 이벤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여러분들 봐주시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도 우리가 큰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다. 반도체, 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산업이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저는 보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라고 참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제 제가 5월 추천주 종목 포트폴리오 점검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4월 말부터 이제 한 세 차를 거쳐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놨는데, 다행히 성과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 컴퓨터라든지, 예, 한국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29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죠. 어제 좀 30%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수익을 크게 났었고 에센트 에너지 제가 어쨌든 간에 5월달에 잘 봐야 되는 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AI 섹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AI 섹터가 확대되니까 구리 가격도 올라가서 전선주 또 변압기 관련주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는 뭘 봐야 된다? 에너지 관련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에너지 관련주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에센트 그 중 하나였고요. 또 수소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 또 신재생 관련주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에너지 관련주들도 말씀드리면서 핵융합도 잘 봐야 된다고 했었고 또 비추어테크 같은 경우도 그 병합기나 또 그런 핵융합에 대한 이슈로 또 급등을 했었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제외한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있던 것들은 이미 더 신고가를 간 게 많아요. YC 같은 경우도 신고가 54일 신고가, LSDT는 53일 신고가, 재령전기 5월 13일 신고가, 대한전선 최근 대한전선 20%에서 급등했죠. 5월 13일 신고가, 비추어테크 5월 13일 신고가, 세방전지 5월 13일 신고가, 풍산 5월 14일 신고가, 또 파마리서치도 5월 14일 신고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클리오도 상품 관련도 좋다 했는데 5월 13일 신고가. 또 한국콜마도 5월 13일 안 가다가 신고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4월 말에 또 5월 초에 말씀드렸던 한국화 컴퓨터, 에센트 에너지, 이스트소프트, 그죠? 비나텍도 4월 19일 제가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로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비나텍도 5월 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 폰도 잘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뉴파워 플라즈마, 또 KH바텍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13% 수익 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10% 정도 급등했어요. 그래서 5월 14일도 신고가를 달성했었고, 아진엑스텍 로봇도 잘 봐야 되는데 올라갔었고, 원자력 우진엔텍도 10% 정도,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잘 체크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사실 4월 29일 날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HLB는 제가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진득하게 들고 가셔라. 근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HLB는 FDA 승인으로 인해서 주가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해서 다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HLB를 다시 한번 끌고 나온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 AI도 잘 AI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차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다음에 2차전지 레이크 머티, 그다음에 또 반도체 하나머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이거라고 봐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 그 다음에 두산 퓨어스 수소 관련주,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AI 생태계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군들, 에너지원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원전에 대한 생태계 확대감,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그 투자 기대감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GST 같은 경우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까지 뭐 4월 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뭐 수익이 크게 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네요. 일단은 좀 저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흐름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AI 생태계 확대, AI 소프트웨어 무조건 잘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글과 컴퓨터 말씀드렸잖아요. 한글 컴퓨터도 한번 신고가는 아니지만 정고점 향해서 좀 달려고 하는 상황들이고 조종 시 매수 가능합니다. 28,000원대, 7,000원까지 온다고 하면 저는 매수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괜찮다. 이스트 서포트는 이제 들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이것도 이제 잠깐 시무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다음에 셀바스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분으로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셀바스 있어서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마블라이 대기업들과의 어떤 그 생태계 그 제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뭐 불안정하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위로 한번 2만 7,000원대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오고 여기 강하게 돌파하면 이 종목도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관련주 S&T 에너지 S&T 에너지가 제가 4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말씀을 드렸죠. 4월 9일 날 그리고 이렇게 또 상승 하락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싸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음봉 10배수 여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비나텍 일단 제가 수익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비나텍도 4월 29일 날 제가 이제 이때 말씀을 드렸다가 5월 달에 급등했고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가능합니다. 이제 240에서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나올 수 있고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 커패시터 또 수소 연료 전지에 필요한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 관련주에서 핸드폰 부품 뉴파워 플라즈마 네, 뉴파워 플라즈마 또 괜찮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 이제 새로운 갤럭시 폴드 플립 이제 6가 나올 수 있고 또 애플도 이제 지금 이제 경쟁적으로 폴더블폰 생산을 이제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는 것만큼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플도 삼성전자의 와또 디스플레이 제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폴더블폰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 폴더블
관련주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뉴파워 플라즈마나 KH바텍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6월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미스터블루 얘는 조만간에 좀 움직임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6월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도 어쨌든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던 비주얼 AI 관련주죠. 그것도 다시 한번 위로 상방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LS 마니 이거는 이제 대한전선이 올라가면서 대체적인 역할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LS 마니 솔루션도 지금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뭐 실리콘 급제나 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관련주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그 말썽을 골머리를 썩었는데 어제 또 이렇게 화요일 날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정 시 매수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 이게 뚫어서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매수 찬스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보주에는 아진엑스텍 삼성전자와 제휴관계가 있는 종목이라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자면 하믹 THK 이것도 체크해보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주에서는 뭐큰 종목이나 레인보우 로켓스 있죠. 이것도 아직까지 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월 말에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서 큐브 위성 발표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AP 위성, 네, AP 위성도 자리를 만들고 있고 조만간에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P 위성 말고도 비치로테크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추천을 드렸죠. 이때 추천을 드렸잖아요. 비치로테크도 급등했고 그 다음에 어, 세트레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이제 그 에너지 관련주로 보면 그린 파워 이것도 이제 5월 8일날 말씀드리고 19%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채용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속속였던 뭐 그 신재생에너지 대형주들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뭐 이따 말씀을 뭐 드리긴 하겠지만 HAD 현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스민드 라든지 이 실스밴드는 조금 이제 좀 처지긴 한데 얘는 61선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매수나 또 관심 종목을 편입해도 충분하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매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데 확실하다고 저는 확실한 어떤 그 시그널이라고 하면 어떤 좀 61선 최소한 5일선 이상 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조금 이제 좀 차순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에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도 좋고 그 다음에 몽진엠텍 원전 관련주죠. 이것도 조금 이제 신규주지만 지금 기를 뭐 에너지를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두산에너지 얘도 어쨌든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뭐 올선 쪽에서 이렇게 횡보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원전 관련주 또 일진 파워나 또 비슷하게 움직이죠. 고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대주전자재료 말고 PNT 그것도 이제 LF 배터리나 전국 공정 관련해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HLB는 사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4월 달에 말씀을 드린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미 1월 달부터 HB 때부터 말씀을 드려놨어요. 이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상반기에는 HB
하반기에는 유한량이 될 것이다. 그래서 FDA 승인 절차가 이제 곧 마무리되고 있을 텐데요.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간암에 대한 이슈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주가가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85,000원 정말 급락이 더 한다면 8만 3천원까지는 2천원까지는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부터는 하단에 대한 지지를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게 좋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충분히 뭐 10만 원 위로는 한번 더 터치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어쨌든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보여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거는 뭐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4월달 만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제 뭐 많지만 삼천당제약, 리가캠, 한올바이오 등등 있지만 뭐 굳이 딱 세 가지 뽑았다고 하면 ABL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큐리옥스는 이미 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저도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 3월달에 추천드렸죠. 여전히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하나가 이제 펩트론 그 비만 치료제. 그래서 얘도 이제 지난 월요일 날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급락을 하더라도 좀 견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딛고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는 뭐 두산테스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뭐 나쁜 모습 보여주지는 않고 있죠. 흑사이바이오가 제가 또 말씀드렸죠. 하루사이 AI 그 바이오 관련해서 하루스 바이오. 요거는 이제 13,000원 깨지면 좀 손절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반도체 쪽에서 제우스 이송 장비, 반도체 시스템즈 이거 네,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재 관련 솔보레인 홀딩스 이것도 어제 급등이 나왔네요. 예, 그 화요일 날에 22%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동진 세미캠. 이거는 조금 거꾸로 가고 있지만 다음 내일이 중요하겠네요. 내일 잡아주고 양봉이 나오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머티 얘도 이제 점점 급락이 나오긴 했네요. 솔브레인 호진스가 좀 더 강한 걸로 봐서는 솔브레인 호진스 조정시 매수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는 현대, 오토, 에버 예,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찰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트렉스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그 다음에 넥스트 칩 텔레칩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일단은 자율주행은 현대오토모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대장주가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엔진엑스 네, 자율주행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지어지고 AI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어쨌든 간에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를 냉각시켜줄 수 있는 액침 냉각 관련주인 GST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43,000원 이 정도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좀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8,000원이나 5,000원까지는. 이제 뭐 그러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좀 낮춰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쁘지 않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틈틈이 조금 더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또 이렇게 추가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여러 종목군들을 요즘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시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꼽는다면 i3 시스템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이거는 이제 어쨌든 방산도 있고, 또 자율주행 뭐 센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매출 확대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시스템도 오늘 5월 15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발표되는 뭐 내일 밤, 내일 새벽, 뭐 CPI 이벤트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